달매질을 떨어뜨리는 방광과 전립선 질환. 방광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혈증이나 만성 콩팥병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광염과 방광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따라서 소변을 볼 때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노후에는 소변을 자주 급하게 보는 과민성 방광도 흔하게 나타나는데, 방광과 전립선 질환을 방치하면 이후 치료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 늦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 방광, 전립선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빈입니다. 노후에는 방광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요. 방광과 전립선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혈증이나 만성 콩팥병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광과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경희대 의대 비뇨의학과 이형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주변에도 사실 이 방광,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 생활이 많이 불편하면서도 사실 좀 이렇게 드러내기가 꺼려지셔서 그런지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방치했을 때 폐혈증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만성 콩팥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요즘 초기에 진료하면 잘 치료가 되죠. 그런데 오늘 주제인 이제 방광이나 전립선 질환, 방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광염이죠. 네. 방광염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균이 그 요도를 통해서 방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제가 모형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타고 쭉 내려가서 방광으로 내려가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밖으로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요. 방광염이 생겨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균이 대부분 이제 대장균이 많은데 여기 있는 균이 요관을 타고 콩팥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신유신염이라는 아주 중한 병으로 이제 이완될 수 있는데요. 신유신염이 되면 옆구리도 아프고 몸에 열도 나고 대부분 입원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를 적절하게 치료를 못하게 되면 폐혈증.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온몸에 그 세균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폐혈성 쇼크도 올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전립선 질환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전립선이지만 소변을 밖으로 제대로 배출을 못 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못하게 되면 여기에 잦은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소변을 만드는 콩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콩팥병 그런 질환까지도 이완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증상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먼저 방광염인데 방광염 있으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소변 볼 때 아랫배가 좀 뻐근하고 아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방광염은 여성분들한테 이제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신체 구조가 남성하고 좀 달라서요. 요도가 짧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균이 방광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방광염을 한번 알아보신 분은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증상이 독특합니다. 우선 소변 볼 때 골반이 뻐근한 것뿐만 아니고 자결감이라 그러죠. 불로 타는 것 같은 또 찌릿하게 무슨 꼬챙이 같은 거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요. 네네.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소변이 급하게 되고 밤에도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피가 펑펑 쏟아집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 이런 다양한 그 배뇨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방광암, 아니면 방광염하고 정세가 조금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광암이 방광염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방광암 중에요. 특히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이제 암종이 있고요. 네네. 방광암의 위치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광염의 증상하고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빈뇨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그다음 소변 볼 때 조금 통증이 있는 증상이 같이 겹쳐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방광염이 있어도 혈뇨가 있을 수 있어요. 소변으로 피가 날 수 있는데 이 피가 눈에 보이게 시뻘겋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눈에는 맑게 보이지만 현미경상으로 혈뇨가 보일 수 있는데 방광염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광암의 특징은 이런 혈뇨가 있는데 전혀 통증이 없죠. 그래서 이제 방광암이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암하고 마찬가지로 방광암도 초기에 전혀 증상이 없죠. 제 진료실로 찾아온 환자를 예를 들면 소변에서 피가 펑펑 나와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미 방광암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흔히 말하는 뭐 3기, 4기까지 갔는데 이분의 히스토리를 봤더니 4년 전에 한 번 소변에서 찔끔하고 피어줌이 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이미 그때부터 암이 생겨서 진행이 된 거죠. 이런 이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소변을 보는데 통증 없이 피가 난다. 그러면 이게 잠깐 나다 말더라도 반드시 비뇨기과에 가셔서 방광에 암이 없는지, 콩팥에 암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일단 혈뇨가 보이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뭐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치료가 쉽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약이 좋아서 치료가 비교적 쉽게 되는데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요즘 그 항생제 남용 때문에 뭐 내성균 얘기를 이제 우리 매스컴으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방광염은 어떤 균이 자라는지에 따라서 적정한 항생제를 적정 기간, 보통 한 3일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이 완치되실 수 있는데요. 네. 적절하지 않는 항생제를 쓰는 경우 또 하나는 사실은 약을 한 번만 먹어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 몸에 균은 남아있는데 증상이 없어졌다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게 이제 균들이 내성화되는 전조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자기 몸에 맞는 항생제를 적정한 기간, 보통 한 3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 방광염이 여성들한테 또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남성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예.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주된 원인이 신체 노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전립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모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방광이 이제 소변을 가두고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변이 나가는데 네.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이렇게 전립선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의 크기는 한 20g 정도 되고요. 모양은 꼭 육종 마늘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하고 노화에 의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왜 흰머리도 나고 근육도 약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하죠.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늙는 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40대 이후부터 이제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당연히 전립선이 크게 되니까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사실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변기 앞에 딱 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게 본인이 전립선 비대증이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그걸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합니다. 아마 증상은 좀 이른 시간에 깨셔서 텔레비 보시는 남성분들은 아마 대부분 연세 많으실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이고 이거 내 거네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크게 저장 증상하고 배뇨 증상으로 나누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변 나가는 하수구가 좁아지니까 소변이 찔찔찔찔 나갑니다. 뭐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젊었을 때는 내가 소변 보면 뭐 변기에 사기가 깨지니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 하는데요. 정말 소변이 가늘게 나가고 또 가늘게 나가면서 끝에 가서 자꾸 뚝뚝뚝 떨어지니까 속옷을 자꾸 적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가서 남들은 다 소변 보고 나가는데 한참 있어야 소변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사회활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조금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 안 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2번, 3번 깨기 때문에 언제나 피곤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방광에 소변이 들어오면 그걸 100% 다 비워야 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방광에 소변은 꽉 찼는데 소변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119 타고 응급실로 와서 뭐 인공적으로 소변을 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우리 건강도 위협을 주지만 또 하나는 노년, 중년 이상의 그 남성분들의 사회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거의 유사한가요? 비슷한 증상이 올 수 있죠. 네. 물론 전립선 암도 다른 암하고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암 자체가 전립선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소변 나가는 길을 방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또 소변도 가늘어지고 소변에서 피도 나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증상 갖고 질환을 구별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고요. 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정답인데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비교적 쉽게 선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특영원이라는 검사로요. 네네. 이제 그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 전립선 암은 뼈로 잘 전이됩니다. 그래서 골반 쪽도 척추 쪽으로 잘 전이되기 때문에 골반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허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또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권고하는 것은 50대 이상의 남성이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선별검사인 혈액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요통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오시는 분 중에 전립선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요통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병이 진행돼서 이게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변효 증상이 있으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빨리 가 보셔야 되고 원인을 빨리 잘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방광염 같은 경우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도 그런가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뇨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또 이뇨작용이 있는 알코올이라든지 뭐 카페인 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조금 삼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2가지 축이 있는데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가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을 써서 그쪽에 있는 근육의 그 긴장도를 좀 떨어뜨려서 쉽게 얘기해서 소변 나가는 길을 조금 넓혀주는 약물이 있고요. 2번째는 커진 전립선을 좀 줄여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이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면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물요법이 치료의 기본인데 이 약물요법에서 다 나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술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수술요법을 하는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에 잘 안 되거나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갑자기 막혀서 응급실 와서 소변을 인위적으로 빼는 게 자꾸 반복이 되거나 염증이 계속 있거나 또 우리가 소변이 안에 고이면 돌을 자꾸 만들거든요. 방광 안에 주먹만한 돌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뭐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자, 제가 이제 모형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소변 나가는 걸 요걸 이제 제가 요도라고 말씀드렸죠. 요도를 통해서 기계를 집어넣으면 전립선, 방광, 요관, 콩팥까지 저희가 다 볼 수 있고요. 그런 내시경을 통해서 커진 전립선을 뭐 전기칼로 자르던 아니면 레이저로 태우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변 나가는 길을 뻥 뚫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입원 기간도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안전하게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례자분은 잘 치료받고 또 관리도 하셔서 생활하기도 한결 편해지셨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방광염이나 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런 질환이 없는데도 뭐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또 빈뇨가 있다거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도 역시 뭐 노화 때문일까요? 예, 우리가 배뇨가 불편해지는 것을 배뇨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나이 들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폐경기 이후에 오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방광이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또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오면 막 화장실 가는 게 급합니다. 가서 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게 되고 하는 그런 과민성 방광이 주로 노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센서가 좀 예민하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센서가 고장난 예, 거죠. 센서가 뭐. 고장이 났다고 해야 될 텐데 이 예민해진 방광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원래대로 사실 우리가 한번 이제 아무리 요즘 의료 기술이 좋아도 다시 젊어지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비슷하게 돌아갈 수는 있는데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행동 치료라는 건데요. 이런 과민성 방광으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은 우리 행동 치료를 통해 소변이 한번 마려울 때 참았다가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요? 예. 참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네.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그런 신호가 한번 왔을 때는 한번 참았다가 가는 습관을 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케겔 운동이라고 왜 워낙 잘 아실 거예요. 항문을 자꾸 좁히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골반 저근, 방광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요도 관략근도 강화가 돼서 요실금을 조금 억제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배뇨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비뇨기과에 가시면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소변 받는 통하고 종이를 드리는데 만 3일 정도 본인이 소변 보는 시간하고 양을 적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소변 보는 게 이렇구나 본인이 인지할 수 있고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배뇨일지를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민성 방광이 있어서 빈뇨가 있는 분들의 소변 횟수를 3번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행동요법 플러스 그다음 약물요법인데요. 네네. 약물요법은 방광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즘 많은 약제들이 나와 있어서 부작용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요법 플러스 약물요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좀 드물지만 그래도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방광 안에 우리 보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혈액과에서 많이 쓰잖아요. 보툴리움 톡신을 직접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염에 보톡스 주사까지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 보톡스 주사를 해도 안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아주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참 힘드신 분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꼬리뼈에 인위적으로 전기 자극기를 심어서 인위적으로 소변 보는 신호를 조절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고요. 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방광 뚜껑을 열고 장을 이렇게 덮어서 인위적으로 방광 용적을 넓게 해주는 그런 수술 치료가 있는데 그렇게 흔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네, 과민성 방광 증상 있으신 분들은 좀 규칙적인 배뇨 습관 들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광과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밖에도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광 질환이나 전립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좌욕은 보통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남성들도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방광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염이 한 번 생기면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는 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신데요. 보통 방광염은 한 번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린다고 그러죠. 이것도 무슨 유전적인 요인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 방광염은 유전적인 요인은 없고요. 네네.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다든지 수분 섭취를 너무 적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 습관, 그다음 음식물 섭취도 너무 자극적이고 카페인, 맵고 짜고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 또 세 번째는
저희 이제 특히 방광염은 여성분들한테 많기 때문에 네네. 여성분들 신체 구조가 요도가 항문하고 질에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광염은 항문이나 질에 있던 균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생기는데요. 대부분 대장균이죠. 네네. 그런 이제 신체 구조가 조금 특이한 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여성 생식기 쪽에 점막이 얇아집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균이 요도를 타고 그 방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면역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방광염에 쉽게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조금 조심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은 보통 자욕은 여성분이 많이 하죠, 사실. 그런데 남성들도 자욕을 하면 방광이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이제 좌욕을 하게 되면요, 우리 골반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회음부란 게 우리가 이제 남성은 고환하고 항문 사이를 회음부라고 하죠. 이제 그런데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혈류량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고요. 또 좌욕하는 방법도 여성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기분 좋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거기에 붓고 한 15분 정도 앉아 계시면 이런 좌욕만으로도 남성들,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립선, 또 방광 기능, 배뇨 기능을 훨씬 더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 좌욕의 효과는 어때? 그쪽에 혈류를 개선하는 건가요? 혈류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호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네. 좌욕이 또 남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오늘 좀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방광,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은 무엇인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복장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여성이든 남성이거든요.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압박하겠고요. 또 너무 꽉 끼게 되면 그쪽으로 그 통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습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염증에 조금 취약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우리 그 비만이 만병의 친구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비만이 있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 뭐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방광과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좀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진료실을 찾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이 폐혈증이나 만성 콩팥병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한다는 걸 제가 또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너무 작고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끼면 꼭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배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늦지 않게 제때 치료받고 잘 관리하셔서 방광과 전립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